최초에 계획된 자유의 여신상은 흑인이었으며 노예였다는 설도 있다. 즉, 원래 자유의 여신상은 가난하고 지치고 몸이 힘든 자들을 위해 횃불을 치켜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횃불은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외치는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진 강자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자유가 가장 아쉬운 자들을 위한 자유였다. 안녕하세요. 리스몰라디오 온나부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오늘은 박종호님의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에 나오는 한 구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 리스몰라디오 주제는 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따뜻하다는 건 뭘까요? 라고 제가 공지 올리면서 적었었는데 따뜻한 건 뭘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다정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는 아픈 말이 더 따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거든요.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따끔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순간 되게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던 말을 저 친구는 했는데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 알겠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말이라는 게 꼭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껏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따뜻했는지, 특히 책의 구절 중에 와, 이 말은 정말 따뜻한 말이다 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보내주세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구절도 좋고요. 또 최근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구절도 좋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라는 책은 제가 지난주에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은 저희 리스모 독서실에 오신 분께서 에이프릴 브리즈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궁금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읽히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흥미로웠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고 또 하나는 유지원의 글자 풍경이라고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이야기인데 타이포그래피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 외에도 그 글자를 그렇게 만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고 인문학적 이야기도 담겨 있고 여행 얘기도 담겨 있어서 읽기가 재밌었어요. 흥미로웠고 또 하나는 소설인데 이거는 아직 말 안 하려고요. 이거는 다음 달 비밀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마우스라는 책이에요. 쥐. 아트 슈피겔만 이분이 엊그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이길래 생각나서 읽어봤어요. 생일책을 받는 분들의 기분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나 읽었고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박정호님의 책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이렇게 이것저것 찝쩍찝쩍거리면서 읽고 있습니다. 지은이 박정호님께서는 풍월당 대표님이시고요. 오페라 평론가이고 문화예술 칼럼니스트 정신과 전문의세요.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은 품격 있는 교양인이자 균형 잡힌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은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관찰자라고 그는 생각한다. 보고 듣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쓰고 행동하는 인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책과 음반과 공연과 여행이라고 말을 한다. 클래식 전문가죠. 그리고 특히 오페라에 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이고 좋은 평론가인데, 이 책이 저는 멋졌던 것은 예술이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약자들은 우리가 속한 이 아름답고 공고한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서 나뒹굴다가 버려져 결국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들 대부분은 약자들에게 연민으로 관심을 보이고 사랑으로 조명한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인 것이다. 네. 이번 명절에 장발장을 레미제라블을 우리 어머니가 보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같이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 책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빅토르 위고 얘기하세요. 여기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빅토르 위고는 평생 소수자들을 웅변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그가 인세로 모은 5만 프랑에 달하는 재산을 극빈자들에게 기부했다. 파리의 많은 극빈자들이 죽어도 돈이 없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걸 알고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언 내용이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 5만 프랑을 남긴다. 나의 운구는 극빈자들의 장례 마차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형태의 추도 예식도 거절한다. 바라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다. 나는 신을 믿는다. 저는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아름다운 언어로 적힌 근사한 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단호한 글들, 이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단함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따뜻한 말 한마디인지 같이 얘기해 보아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사회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예술이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오페라들을 예로 들면서 주인공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자였고, 세상이 압박해 올 때 그들이 느꼈던 고통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한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아픔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있음으로써 연민이 생겨나고, 연민이 사랑으로 발전한다. 그런 개개인이 넘쳐날 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발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진짜 예술의 목표이고 예술의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요즘에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아프고 나서 아프니까 뭐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체력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몸이 약하니까 일을 많이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절이 저한테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늘 편안하고 좋게 살아가는 편의 인생을 살다가 그 반대편에 서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고통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또 공명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까? 조금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안아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재산이 됐다는 걸 알아요. 작가로서도 그렇고 서점 주인으로서도 그렇고. 오늘도 끝날 때 어떤 분 오셔가지고 신세 한탄 한참 하다 갔거든요. 연애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승자의 연애만 늘 해왔다면 공감하지 못했을 부분을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아픔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있음으로써 연민이 생겨나고 연민이 사랑으로 발전한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말 한마디였나요? 책 제목, 작가, 그리고 책 속에서 발견한 글귀, 따뜻한 글 같이 적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선물로 컬처드 커피에서 커피 드립백 7개들이 한 팩 준비했습니다. 전에는 콜드브루였는데 이게 배송이 좀 어려워서 직접 받으러 오셨어야 됐거든요. 드립백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카페 샌드박의 샌드위치 교환권. 이거는 3월 안에 쓰셔야 돼요. 샌드박이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단골이었던 저한테는 참 슬픈 소식인데 또 주인분께서 티크닉 사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저희 옆집. 또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레미파크 플레이주 4인 가족 이용권 준비되어 있고요. 제주 서점 아베크 1박권 분기별로 한 분씩 가질 수 있고요. 일정은 아베크랑 직접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본에서는 비밀책 대신에 가족 책갈피 1개 준비했습니다. 이 가죽 책갈피가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북스테이 아베크 숙박권으로 첫 예약 들어왔어요. 맞아요. 라라리라라님께서 예약하셨다고 메시지 주셨더라고요. 드디어 리스본 가족이 가는군요. 아베크로. 종종 아베크 다녀오신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하시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숙박권으로는 처음 가신다고 하네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지난주 어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역시 드라마든 뭐든 막장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시 듣기는 일부러 안 올렸어요. 카피를 많이 하는 서점이 있어서 그 카피 서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평상시에 2배 정도 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이진희님 안녕. 하슬님도 오셨고 에이프릴 브리즈님 안녕하세요. 어제 에이프릴 브리즈님이 지난주 라디오 듣고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 먹으라고 고구마 사가지고 놀러 왔었어요. 고구마 사들고 와서 따뜻할 때 먹으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느 서점이냐? 막 그러길래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가는 길에 들려본다고. 거기 들렸다가 그 서점에 대한 리뷰를 엄청 길게 저한테 써서 DM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한테 했더니 잘 살았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점을 좋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라고 해서 저도 그 말에 동의했었습니다. 깡지님 안녕하세요. 김세리님 안녕하세요. 김세일님이군요. 김세일님 안녕하세요. H라디오 안녕. 그 다음에 깡지 오랜만. 다들 반갑습니다. 따뜻함이란 무엇인가. 지금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읽은 거 티내는 거죠. 세리건님 안녕. 세리건님 아까 와가지고 저희 카메라 인수하겠다고 제가 안 쓰는 후지 카메라를 쓰는데 안 쓴다고 하니까 카메라 내놓으라고 자기 인수하겠다고. 그리고 1211 최은영님 안녕하세요. 저랑 생일이 똑같네요. 위드북스님 안녕하세요. 카르페디엠님도 안녕. 북멘토님도 안녕하세요. 클린그리님도 안녕하시고요. 오드리홍님 안녕. 라이커트리님 듣기 좋은 말이 따뜻한 말이 꼭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다 와닿는 얘기네요. 네, 그 말로써 제가 종종 하는 독서를 어떻게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프릴 브리즈님
호호 그거 어제 오늘 잘 읽고 있어요. 아, 제가 어제 추천했던 그 책 너무 좋죠. 그 책을 제가 2호 커플 남자분께 추천했는데 그분이 이 옆에 있는 그림책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요. 토요일에 갑자기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한 구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쉬는 시간이었나 봐요. 막 뛰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빠마머리를 하고 있어요. 뽀글뽀글 라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 책 얘기하려고 막 뛰어오다 보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막 왔잖아요. 머리가 쭈뼛쭈뼛 다 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 하늘로 위로 잔디 인형처럼 올라가가지고 막 가서 문을 딱 열고 손님이 없으니까 작가님 그거 너무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치 내가 이렇게 했잖아 막 그랬는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오늘 이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를 읽다 보니까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일본의 시인이고 하이쿠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거 하이쿠에 대한 책인데 읽어볼래?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사람들한테 권했더니 하이쿠가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3줄 17자로 쓰는 아주 짧은 단가예요. 단시. 이거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한번 읽어봐. 너무 아름다워. 막 그랬는데 다들 하이쿠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 너무 탐미적으로 아름다운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인생이 실제로 바쇼라고 이시아하고 바쇼 이런 사람들이 하이쿠를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근데 그 바쇼의 인생하고 되게 닮아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바쇼의 인생 이야기를. 와, 되게 신기하다. 역시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그냥 쓴 게 아니었어. 실제 모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다음에 소영님, 마로니님 다들 반갑습니다. 앤드 돔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돔돔님, 돔돔님 그거 안 왔어요. 엽서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다음에 리브 팍 5님 라오스에서 듣고 있어요. 라오스 좋죠. 안 춥겠다. 커피 라이크 캔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다비님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점 안 오시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알바 끝나고 걸어가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밤 공기가 좋아요. 그렇군요. 깡진님, 와, 오랜만이에요.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듣고 있어요. 일이 힘들어요? 에이프릴 브리즈님, 너무 좋아요. 역시 정서점님의 추천. 예,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대중적인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거 재밌어, 좋아라고 하면 그거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수준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뎨뎨님께서 금요일에 픽업했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갈 건가 봐요. 저는 자그레브에 와 있어요. 와, 또 나갔군요. 다시 나간다고 하더니 네, 보내주신 엽서는 제가 또 잘 좋은 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김양한 커플의 엽서를 발렌타인데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으셨는데 다 떨어져서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더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 외국에 나가셔야 된다고 급한 일정으로 해줬는데 아직 못 받았네요. 곧 오겠죠 뭐. 자, 여러분이 사연 주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의 서점 소식 짧게 얘기하고 여러분 사연 보고 갈게요. 저 수요일은 제가 잠깐 제주도에 다녀왔고요. 목요일에 문을 열어서 일요일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서 뭐 개인적인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잠깐 제주 자매점 아베크 사장님 만나서 밥 먹었거든요. 막 문어 살아있는 걸 아주 그냥 척척 잘 잡더라고요. 엄청난 게 많은 것들을 먹고 돌아다니다 왔어요. 목요일에 문 여니까 그날부터 일이 엄청 밀려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고 정기구독 신청이 아직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렸고 그다음 생일책 주문도 많아서 생일책도 다 보냈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선물은 제가 일요일까지 마감하고 갔는데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정작 발렌타인데이 당일에는 서점이 썰렁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길에도 연남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있었는데 정작 없으니까 너무 좀 다들 사랑이 이제는 시들한가? 왜 이렇게 길에 사람이 없지? 막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굿즈들 많이 들어왔어요. 책갈피, 사쉐, 커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커피 사장님께서 아니 도대체 서점에서 커피를 어쩜 이렇게 잘 파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월 비밀책도 반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DM으로 따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낸 마음이 가서 닿고 좋은 울림을 울렸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고맙습니다. 토요일에는 색채 심리 수업 있었어요. 이거는 수업해요. 그럼 땡 끝나요. 신청이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시간이라 다음 색채 심리 수업도 세 번째 토요일에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곧 공지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잡지의 사생활 박찬용 작가 북토크가 있습니다. 박찬용 작가가 여기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길에 서점에 들렸는데 들를 때마다 자기 책을 구매하는 손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신촌 무지에서 강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지에서 강연하면은 과자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리스본 손님들 주라고 주고 갔는데 오늘도 과자를 엄청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동네에 사시는 지 선생님이라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일요일마다 교회 갔다 오시면서 떡을 주세요, 저한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서점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계단 밑에 있는 벤치에서 숨어서 먹고 있는 걸 그분이 보신 거예요. 길 가다 보시고 저 서점 주인은 밥도 못 먹고 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동안 삶은 계란을 저에게 아주 자주 주셨는데 요즘은 떡으로 바뀌었어요. 떡이 그 교회 떡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옆집 처녀에게 주면 아주 좋아해요. 그분한테 그 선생님한테 박찬영 작가가 준 과자를 드렸거든요. 같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드렸더니 떡 하나 주고 이렇게 많이 받아간다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우리나라 속담대로네 이러면서 가셨어요. 리스본은 정말 시골 동네에 있는 서점 같지요. 이렇게 서점은 별일 없이 잘 있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최은영님께서 쭉쭉 대박 나셔요 했는데 그러게요. 뭐 엄청난 대박까지는 원하지 않고 이 정도로 보내고 돌아오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월세 내고 먹고 살 만큼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사연 볼게요. 자, 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말 한마디. 마담 파니님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시집, 나태주 시집 중에서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처럼 서 있음을 힘들어하지 말아라. 혼자서라는 시 중에서 보내주셨어요.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처럼 서 있음을 힘들어하지 말아라. 제주에 가서 동백꽃, 매화꽃, 유채꽃 엄청 보고 왔는데 저는 꽃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동백꽃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고 유채꽃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똑같이 생긴 유채꽃은 없었어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각각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자연이 만든 어떤 것도 똑같지 않다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저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별이 오리온 자리 중에 있는 리겔이라는 초록색 별이거든요. 지난번에 카피캣 뭐 이런 문제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뭐 그럴 때 별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지만 똑같은 별은 하나도 없어. 이번에 꽃 보면서도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꽃이 있지만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어.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모습을 갖는 게 자연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 시와는 별 관계없지만 볼땡땡이님 최인철의 굿 라이프 중에서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약간 번아웃이 온 얘기를 하면서 책을 권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번아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모 번스타인의 말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고 시모 번스타인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세이모어의 뉴욕 소나타라는 영화로도 있어요. 에다노크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무대 공포증 때문에 고생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난 게 세이모어였던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일상을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수도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면서 예술가로서의 삶과 또 본인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삶에 갭을 두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다노크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지내는 자신과 무대에서 내려온 자신의 그 격차를 견디는 게 힘들었는데 그분은 그 격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모습이 되게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하시던 분 옆에 있던 분께서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회사까지 꼭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걸어가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기도와 같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둥이 돼서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가 라디오를 그만두고 한동안 백수로 살아도 될 만큼 통장에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돈을 털어서 서점을 내고 할 때 친구들이 좀 쉬지 그래 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서점을 냈어요. 1층에. 그런 일상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비님께서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 저의 오늘 하루와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문장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볼띵띵이님 성함 전화번호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물로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유매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작년에 읽었고 제가 꼽은 좋았던 책 신영철의 산문집에서 한 구절 남겨둡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대체로 이기적인 우리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살게 함으로써 나 역시 살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 신이 있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신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위대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에 관한 한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곁에 있어 줄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만드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죠. 피곤한 것도 있고. 저는 주로 피곤해하는 편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동시에 같이 있어야만 가능한 많은 것들
얼마나 소중한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 우리는 약한 존재고 약하니까 더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알게 돼요. 나는 사랑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살게 함으로써 나 역시 살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부모님하고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여행을 지난 설에 부모님 만났는데 제가 근처에 나가서 식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카페에 가서 이제 강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산책도 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노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둘이서 동시에 응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됐구나 이 두 양반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약해진 모습 보니까 두 분이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행을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제주도 여행을 결정해서 갔어요. 갔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는 저를 보살펴주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보살펴야 되는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여행하는 건 마음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명확할 때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신영철 씨 글을 보면서 또 합니다. 유매님께는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역시 성함, 전화번호, 주소 남겨주세요. 이거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김현수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 중에서 예지님이 보내주셨어요. 책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우연이야. 시골이라면 자연이겠지만 도시에서는 우연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구원할 때가 있죠. 어제 굉장히 재밌는 우연에 관한 에피소드가 리스본에서 일어났는데 사랑에 관한 거였는데 이건 프라이버시라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깔깔 웃었어요. 사랑은 언제 어디서 변곡점이 올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누구더라? 쥐스킨트인가? 비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운명이란 우연히 얼마나 몇 번을 겹쳐서 일어나는가의 다른 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이 어떤 누군가의 어깨 위에 같은 우연을 몇 번 얹어놓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우연이야. 시골이라면 자연이겠지만 도시에서는 우연이야. 좋네요. 그다음에 연연님. 공지영.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이 많다. 할머니보다 약한 것들도 너무도 많다. 할머니는 그래서 오늘도 죽지 않는다. 공지영 작가는 강한 것들이 죽지 않고 약한 것들을 섭취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기괴한 방식으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의 생명을 흡입해서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 소설이지만 소설이 너무 현실 같아서 지금 내가 속한 조직 안의 모습. 마음이 울컥했었고 소설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그 경계 어디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흡입해서 살아가는 할머니. 여러분 그거 봤어요? 킹덤? 제가 이번 명절에 킹덤 전부 다 봤거든요. 6편을 쉬지 않고 한꺼번에 정주행했는데 킹덤에 보면은 왕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자로 살아있어요. 좀비가 되어서 그 왕권을 승계할 건데 승계하려는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다 보니까 살아있게끔 만들어서 밤이면 깨어나서 막 사람들 잡아먹고 막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모 그룹의 회장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하고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존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부라든가 등등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 왕도 그렇잖아요. 왕비, 세상을 가졌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짓들을 하는구나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피곤한가 보네요. 혀가 꼬이네요. 자, 연야님께는 책갈피 드리겠습니다. 좋은 구절들 앞으로도,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눠주세요. 우리 좋은 거 나누면서 서로 같이 서로를 채워가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작가님은 뭐 할 때 본인이 채워진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 얘기하면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나면 채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작가님은 뭘 해서 채워지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 그러고 웃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서로가 나누고 내가 보낸 걸 저 사람이 받아서 기뻐하고 그런 걸 볼 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지금 좋은 거 나눠주시면 우리가 또 같이 채워지니까 좋은 것 같고, 리스본 안에서의 시간들이 서로한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물 받은 분들 블로그에 자기 댓글 그 아래에다가 오늘 받은 선물이랑 전화번호, 성함 적어주세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갈게요. 다음 주 서점 소식. 목요일에는 사랑 모임 있습니다. 장기 솔로들 함께 할 건데 왜 댓글에서 그리 통곡들을 하는지 이번 주에 맥주 쌓아놓고 한번 해볼랍니다. 술 먹으면서 8분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왜 우리는 장기 솔로인가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보내봅시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박찬용 작가의 북토크 있습니다. 잡지의 사생활. 역시 이날도 맥주랑 이렇게 쌓아놓고요. 10명만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도 좋지만 서로 작가랑 이렇게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막 100명, 200명씩 되는 유명한 작가랑 하는 북토크도 좋지만 리스본에서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작가와 마주 앉아서 눈 맞추고 손 내밀면 얼굴, 코를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라리 라라님 벌써 마무리라니요? 라고 하셨는데 저 목신 것 보이죠? 저 오늘 엄청 떠들어가지고 지금 말이 막 혀가 꼬입니다. 자, 각자 듣는 끝곡 가볼까요? 날 데려갈 듯. 사정홍님 지금 짙은 유유하시는데 맞습니다. 짙은의 고래예요. 어느 날 짙은이 제가 라디오 할 때 어떤 다른 가수가 오늘 무슨 라디오 하러 가요? 그랬더니 저희 라디오였어요. 거기 메인 작가님 엄청 센데. 그래서 그게 저예요. 짙은 씨. 저 맞아요. 제대로 보셨어요. 센 사람이에요. 센데라고 했대요. 왜 오늘 이 노래를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고래는 보지 못했지만요. 영화 하나가 생각났는데 원 위크라는 영화예요. 캐나다 영화고요. 주인공 이름 벤이에요. 영화는 벤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한부 선고 받고 황당하잖아요.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3개월? 한 달? 이렇게 살까? 이런 얘기를 의사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별일 아닌 줄 알고 갔는데 죽을 거라고 하니까 벤이 되게 허망해져가지고 병원을 나왔어요. 거기서 병원 밖에서 모터사이클 가게를 발견합니다. 그걸 하나 사요. 사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한 잔 또 샀거든요. 근데 그 커피 컵이 이렇게 우리 보면 입 닿는 데게 동글동글 말려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밀면 거기 메시지가 이렇게 포춘 쿠키처럼 써 있는 컵이었어요. 그 컵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거기 Go West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벤한테는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혼녀한테 얘기를 해요. 나 여행 가고 싶어. 모터사이클 타고. 여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너 빨리 치료받아야 돼. 너 살 날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 너 빨리 하루라도 급해. 수술 받자. 약혼녀가 막 그러는데 벤은 아니야. 난 정말 지금 당장 여행 가고 싶어. 그래서 약혼녀가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 마음대로 해. 벤은 서쪽 바다를 향해서 가기로 해요. 그래서 캐나다를 이렇게 관통해서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다가 뭐 습도 만나고 황폐한 길도 가고 사막 같은 곳도 지나고 이렇게 가요. 벤은 목표가 있었어요. 바다에 가서 고래를 만나는 거예요. 고래를 만나고 싶어. 이 고래에게 붙여진 무슨 닉네임이 있었는데 환상의 동물이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났죠. 굉장히 많은 일을 겪어요. 어려운 일도 겪었고 잠깐 불타오르는 사랑도 하고 어려운 순간이 되게 많았지만 벤은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고래를 만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물론 두려웠지만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암을 극복했습니다. 고래를 만났던 순간이 있어서 어려운 시간도 잘 견뎌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글로 써서 책을 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종종 마음을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사노요코의 책에 보면은 사노요코도 암을 선고받고 나와가지고 캐딜락이었을 거예요 아마. 평생 갖고 싶었던 차를 사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그걸 타고 막 여행을 다니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꼭 하고 싶은 일.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되기도 할 거라고 믿거든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돌아와서 나 자신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종종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잘 보내기로 합시다. 어쨌거나 오늘 밤엔 고래를 만나서 같이 헤엄치는 꿈 꾸면 좋겠네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슬림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독서실에서 만나요. 그다음에 지혜님 푹 잘 쉬세요. 9개님 고래 막 뛰어놀고 난리 났네. 오늘 저녁 고래를 만날 것 같아요. 뼈부님 안녕. 고래 듣고 있어요. 노래 선물 감사해요. 고래 꿈꾸러 안녕. 네, 유라님 다시 듣기 기다릴게요. 박미선님 목소리가 푹 가라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푹 쉬세요 하셨는데 목소리 가라앉으니까 섹시하지 않아요? 저 요즘 머리도 길어져가지고 김서영처럼 올백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시간 함께 합시다.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웃으면서 만나요.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즈.